근데 뭐가 나옵니까? 냉면집에서는 만두가 나온다. 만두는 근데 어떻다? 언제나 부족하다. 만두는 부족하죠. 이게 보조사야, 얘네들이. 자, 그리고 요도 있죠, 요. 그러면 이렇게 외워주면 돼. 만두는 부족하죠? 부족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국호 선생님의 품사, 조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왜 조사를 맨 마지막으로 빼었느냐? 자, 왜냐면은 조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많이 될 수 있는 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되게 막 일부러 피하고 있었어요. 일부러는 아니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도 완벽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조사의 문제는 문장 성분, 격조사 얘기할 때 문장 성분이랑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복잡해요. 좀 얘기가 좀 설명이 막 여기저기 연결돼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빡공, 열공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사에 대해서, 조사라는 것은 관계어인데 관계어는 조사고 조사가 관계어이고 관계어는 조사고 조사가 관계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계어이라는 얘기 대신에 조사라는 얘기로 접근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조사라는 것은 좀 품사 중에 가장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품사는 사실은 자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혼자 쓸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조사만 자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붙였어야 돼요. 조사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뭔가를 꾸며주는 애들은 관계어는 앞에서 관계를 나타내준다는 건데 보통 앞에서 수식해요. 관형사, 부사 다 앞에서 수식합니다. 근데 조사는 또 뒤에 붙어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조사는 좀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어학자들은 조사는 사실 품사라고 보면 안 된다, 뭐 단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국문과까지 갔을 때의 이야기겠죠, 당연히. 자, anyway, 자, 조사라는 거는 뒤에 붙어서 띄지 않고 붙여서 쓴다. 그리고 뭐 뒤에 붙어? 보통 명사 뒤, 체언 뒤에 붙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확한 설명이 또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격조사만이 체언 뒤에 붙고 보조사는 다 붙어. 그러니까 조사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되게 좀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줘야지 조사 문제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사 문제는 문장 성분이랑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격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조금 연결해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장 성분을 내가 모른다, 전혀 모른다 라고 싶으면은 나중에 나오는 문장 성분과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일단 이 설명을 듣고 문장 성분도 듣고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득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라는 거는 뒤에 붙어서 얘를 어떻게 해준다, 얘의 관계를 나타내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죠.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사실은 조사에 대한 설명은 이게 끝입니다. 하지만 얘들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면은 격조사,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까지 얘기를 해줘야지만 문제를 어쨌든 접근해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격조사는 우선적으로 문장 성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격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자격조사라는 건데 이 자격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문장 성분을 의미합니다. 문장 성분. 그러면 보조사는 문장 성분과 상관없어요. 접속조사 역시 문장 성분과 상관이 없어요. 자, 문장 성분 얘가 뭔지를 말해준다는 거야. 얘가 뒤에 붙어서. 즉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은 가는 주격조사, 주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조사다. 그래서 주격조사. 에게는 부사격조사, 부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격조사다. 을은 문장 성분을, 목적어를 나타내주는 목적격조사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얘들은 얘가 붙으면은 무조건 얘 문장 성분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얘를 문장 성분과 관련해서 격조사들을 외워줘야 됩니다. 주격조사가 뭐다, 목적격조사가 뭐다, 부사격조사가 뭐다라고 공부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수능에서 들어갈 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외워줘야 되는데 그걸 외워주는 걸 지금 외워주면 또 좋지만 지금 외워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장 성분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는데, 자, 문장 성분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얘는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얘는 주어야. 얘는 부사어야. 얘는 목적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고양이에게 1억이 주었다. 이거, 가와 을을 바꿔버리면은, 주어가 1억이 되고, 목적어가 내가 되기 때문에, 1억이 나한테, 고양이한테 날 준다니까? 이런 말이 된다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치? 말이 안 되죠. 그쵸? 문장 성분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사라는 애들은 보조해준다고 해요. 조사인데, 의미를 제한하거나 덧붙이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만은, 너는 제한을 해주죠. 그쵸? 너도, 포함해준다. 너도 해라. 자, 너는 대조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대조해줍니다. 이런 의미를 덧붙여줍니다. 문장 성분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어느 문장 성분에 붙어도 그 문장 성분을 바꿔주지 않아요. 즉, 주격조사 내 가가 1억에 붙으면 1억 2가 되죠. 그쵸? 아니면 고양이 가, 나에게 1억을 주었다. 즉, 주어를 바꿔버리니까 얘가 문장 성분이 바뀝니다. 근데 보조사 만은 아무리 붙여도 문장 성분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예를 들어볼게요. 나만 고양이에게 1억을 주었다. 내가 고양이에게 1억 주고 있어요. 내가 고양이만 1억을 주었다. 여전히 내가 고양이에게 1억 주고 있어요. 내가 고양이에게 1억만 주었다. 여전히 내가 고양이에게 1억을 주고 있습니다. 문장 성분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보조사는 문장 성분을 전혀 바꾸지 않는 거구나. 그럼 의미를 덧붙여 주는 거구나. 이 정도로 알고 나면 어느 정도 됐구나 하는데 실제 문제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수단들을 조금 더 덧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배운 걸로 보조사, 격조사를 구분하는 문제. 보조사, 격조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사실 나와요. 격조사는 문장 성분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조사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보조사 찾아라. 보조사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품사에서의 조사는. 자, 국수라도 먹으렴. 영어야 철수가 도사지.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해 줍니다. 영어야, 그러니까 수학이야, 철수가 도사다.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자, 여기 조사라도, 처럼 있죠? 얘네들 중에 격조사, 보조사를 구분해라. 그럼 이제 의미로 자꾸 떠올려고 해. 보조사 의미를 덧붙여주니까 무슨 의미를 도대체 찾을 겁니까? 여기서 못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격조사는 문장 성분을 바꿔주구나. 보조사는 문장 성분을 바꾸지 않구나. 라도를 여기서는 비교할 다른 문장 성분이 없죠. 서술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나라도 고양이에게 1억을 주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네. 내가 고양이라도 1억을 준다. 고양이라도 준다고. 되네. 내가 고양이에게 1억이라도 준다. 되네. 즉, 보조사는 어느 문장 성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보조사구나. 이해됩니까? 더블선 됩니까? 이해되죠?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비교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영어야 철수가 도사지. 영어는 철수야 도사지. 철수야 영어가 도사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네. 바꿔도 되네. 보조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보겠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 그처럼 아이가 순진하다. 얼핏 보면 같은 문장 같지만 엄연히 다른 문장이에요. 그가 아이처럼 순진하다는 그가 순진하다는 거고, 그처럼 아이가 순진하다는 아이가 순진하다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이냐? 이거랑 얘를 바꾸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에게 고양이가 1억을 주었다. 내가 고양이에게 1억을 주었다.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 그처럼 아이가 순진하다. 즉 주어와 부사어의 자리를 바꿔주게 됩니다. 즉 얘는 뭐다? 격조사가 된다. 즉 얘는 격조사다. 자, 여기까지 해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보조사들을 외우는 어떤 편법이죠. 그런 방법으로라도 보조사들을 조금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쉽게 가는 길 좀 외워주면, 근데 외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외우는 방법을 또 개발했어요. 이거 어디서도 내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못 들어. 그치? 자, 유명한 보조사들을 묶었습니다. 외우기 쉽도록. 좀 뭘 만들어 봤어요. 의미는 뭐 이상하지만 뭐 외우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같이 뭐 냉면집을 가봅시다.
이제 냉면집에서 물냉 먹고 비냉 먹고 그게 뭐가 나옵니까? 냉면집에서는 만두가 나온다. 만두는 근데 어떻다? 언제나 부족하다. 만두는 부족하죠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보조사야 얘네들이. 자, 뭐뭐만 뭐뭐도 뭐뭐는 뭐뭐부터 조차까지 마지막만 달라? 마저가 맞아. 자, 얘네들이 가장 유명한 보조사. 외워주면 편하다. 그치? 자, 뭐뭐만, 뭐뭐도, 뭐뭐은는, 부터조차까지 맞아. 얘네들이 유명한 보조사. 아니, 웬만한 내신책 보면은 얘네들 나옵니다. 아, 그리고 요도 있죠, 요. 그러면 이렇게 외워주면 돼. 만도는 부족하죠? 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조사 이렇게 접근했고 하는데, 자, 이제 보조사와 격조사에 대해서 그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수능 문제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 수능이라는 것은 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응용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보조사와 격조사의 쓰임에 따라서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자주, 작년 수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도 나온 것 같고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좀 같이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체언이 얘기가 또 나와. 또. 체언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조사. 근데 이거 잘못된 말이야. 정확히 말해서는 격조사가 붙는다는 겁니다. 체언 뒤에 격조사 붙습니다. 격조사는 사실은 체언 뒤에밖에 못 붙어요. 그런데 보조사는 다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언 외에 부사 혹은 뭐 영어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관형사는 못 붙어요. 관형사는 되게 아주 특이한 애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치? 저번 시간에 그 수식원 할 때죠?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수식원 찾아봐야 돼. 모르겠다 이러면. 자, 그때 구독도 눌러주고 비굴하게 구독 좀 눌러주시고 다들 비굴하게 하던데? 뭐 어쨌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 무슨 말이냐? 격조사는 오직 체언 뒤에만,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만, 보조사는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라고 생각해보자. 남자친구인데 어떤 남자친구는 나밖에 안 봐. 그래서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아침 문자 와 있어. 자기야 잘 일어났어? 하트. 나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자기야 내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야? 좀 아닌가?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해줘. 자전거도 옛날 자전거 막 이거 아저씨들 타는 거. 그런데 이제 이제 집에 오지. 집으로 이제 가야지. 학교 하는데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학원 갔는데 학원 안 다니는데 학원 앞에 근처에서 막 카페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막 계속 나만 바라봐. 격조사. 오직 체험만 바라봐. 체험 뒤에밖에 안 붙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조사는 다 붙을 수 있어. 다. 그 남자친구인데 한 일주일간 못 봤어. 전화했어. 야, 너 어디냐? 나 클럽에서 놀 순 없잖아. 우리가 고등학생이 들 테니까. 그치? 재수생이면 모르겠다. 재수생들 클럽 많이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나 지금 딴 여자랑 놀고 있어. 누군데? 여자애 그냥. 뭐야, 너 내 남친구 아니야? 남친구지. 얘도 좋은데? 얘가 뭐냐? 보조사. 아무한테나 막 붙는다는 겁니다. 그치?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요 같은 보조사는 미쳐버렸어. 그래서 무슨 품사든 관형사 빼고 막 붙습니다. 자, 저기요, 선생님요, 제가요, 정말요, 많이요, 선생님을요, 좋아요. 자, 계속 붙잖아. 다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조사는. 그런데 격조사는 오직 명사, 체언 뒤에만, 대명사, 명사 뒤에만 붙는다는 거, 체언 뒤에만 붙는다는 겁니다. 자, 수사죠? Sorry. 자, 그러면은 또 보조사와 격조사의 구분을 한번 했고, 또 보조사의 독특한 성질 하나 더. 얘네들은 보조사는 미쳐버려서 체험 다른 것도 붙지만 조사한테도 붙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봅시다. 너만은, 너 대명사, 만도, 보조사. 은는 보조사. 보조사 뒤에 보조사가 붙어버렸네? 보조사끼리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빵만으로. 으로는 격조사입니다. 왜? 집으로 갔다.
근데 주어가 못돼. 집으로 먹었다? 자, 밥을 먹었다? 안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부사격 조사인데, 아, 보조사 많이 앞에 또 들어가 있네. 격조사 앞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또 얘는 어떻습니까? 에게, 부사격 조사죠. 자, 너에게. 아, 또 붙었네. 아, 보조사는 조사끼리도, 즉, 보조사끼리 결합하고, 격조사 뒤나 앞에도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사에 대해서 진짜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막 붙는다. 얘는, 아, 체언 뒤에만 붙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뭐예요? 보조사 뒤에 붙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체언이 왔으니까 이 격조사 붙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또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조사는 격조사의 자리를 빼버리고 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문장 성분이 뭔지 알려면은 이 보조사를 빼고 격조사를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문장 성분의 얘기, 다음 수업을 들어봐야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 다음 것도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 자, 이렇게 비굴하게.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접속조사입니다. 접속조사는 당연히 두 개의 단어, 체언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조사니까 뒤에 붙어야 되고 둘을 동등한 자격으로 붙여줍니다. 붓과 연필을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구어적으로. 구어라는 말이 뭡니까? 말로, 말같이. 자, 글 쓸 때는 문어적, 말할 때는 구어적. 뭐 이런 것도 천천히 해봅시다. 자, 어쨌든 하고 랑 이런 것들은 누구랑 누구가 둘 사이를 동등하게 엮어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와와 가가 격조사 와와 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격조사를 문장 성분과 연결해서 할 때 조금 더 그때 덧붙여서 격조사와 문장 성분을 연결해서 한번 수업을 해볼 테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사는 가장 독특하게도 체언 뒤에 붙어서 혹은 다른 건 뒤에도 붙을 수 있죠. 이제는 오직 격조사만 체언 뒤에 어쨌든 뒤에 붙어서 띄어쓰지 않고 자립성 없이 쓰이는 품사. 그리고 격조사, 보조사를 나왔는데 격조사는 자격, 문장 성분이 뭔지 알려준다. 그래서 문장 성분을 나중에 공부한다. 인정? 자, 보조사가 제일 여기서는 조사에서 할 만한데 보조사는 문장 성분을 바꾸지 않는다. 나만 고양이에게 100을 줬다. 혹은 나는 고양이에게 1억을 주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그냥 꿀팁 하나 줄게요. 이거 외워준 게 이거 이상하지. 만도는 부터조차까지 맞아요. 이상하잖아 솔직히.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우면은 만도는만 잘 봐도 사실은 보조사 진짜 웬만한 거 잘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거 막 붙인 거 찾을 때 잘 찾을 수 있어요. 특히 뭐가 제일 핵심이냐면 학생들이 은근히 격조사라고 생각하는 주격조사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 은근은 보조사입니다. 왜? 나는 고양이에게 1억을 주었다. 내가 고양이는 1억을 주었다. 내가 고양이에게 1억은 주었다. 다 되잖아요. 그렇죠? 즉 은는 이가라고 외우는 거 이제부터 그만. 이제부터는 이가 깨서 주격조사. 뭐 이렇게 외워줍니다. 왜? 은는은 보조사다. 그러면 은는 대신에 뭐라고? 만도는 부족하죠. 이렇게 외우거나 이가 깨서 이렇게 외워주는 게 더 맞다는 거. 은는 이가 하면은 은는은 이가랑 같은 거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가는 주격조사고 은는은 보조사입니다. 뭐 어쨌든 정리하는데 조금 잡설이 길었지만 보조사, 격조사 구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격조사는 이 보조사를 뛰어넘게 중요해요. 근데 격조사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되게 부실합니다. 왜 그러냐? 문장 성분과 연결해서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에 한 형태수 하겠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할 때 그때 격조사와 문장 성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접속조사도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문제는 어려우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정리해봐야 돼요. 문제를 사실은 문법에서 문제를 당연히 풀어줘야 됩니다. 문제를. 그럼 문제가 어딨냐? 자, 당연히 뭐 책들 보면은 단원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섞어놓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법은. 그래서 품사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 풀 준비가 됐어요. 됐으니까 품사 풀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했고요. 품사에서 덧붙일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본용어, 보조용어, 뭐 용언의 문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사전 문제도 품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더 중요한 핵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했을 때 조금 따로따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